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는데 선아 씨 목소리가 나와서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본인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딥시크 연일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딥시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요. 사실은 뭐 시장이 던져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AI 씬에 네. AI 긴장감이 좀 없었던 AI 씬에 어. 긴장감을 불어넣은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힙합 신예, 그러니까. 신예가 등장한 느낌으로. 근데 어제 또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산업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일부 부처에서는 제한을 하겠다. 정보 딥시크를. 유출에 네. 대한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호주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 우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딥시크 과연 이 AI 발인데 전력 인프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연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딥시크 진짜 쇼크 수준 맞아요? 연구원님 분위기 어때요? 일단 시장 동향을 네.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설 연휴였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집에 있다가 부모님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미국 시장, 종목들 네, 뭐 거의 한 20% 빠지고 맞아요. 이런 그림이었고 사실 AI 하드웨어 기업들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또 이 전력 인프라 산업들입니다. 사실은 워낙 이 산업도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딱 잡아가지고 뭐 얼만큼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로 이런 AI발 전력 수요 증가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받고 있던 종목들 그렇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한 10%에서 20% 많이 사이대로 빠졌네. 그 당일날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한번 반등했다고 다시 빠졌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낙폭의 절반 정도는 네, 회복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딥시크 등장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네. 보여줬고 또 수혜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전력 인프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투자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죠. 네.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캐펙스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그 돈이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안에 GPU를 투입을 하고 냉각 장치를 설립하고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거든요. 이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지금 막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한 뭐 7배, 10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력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 뭐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기 업체들 네. 뭐 하다못해 오일앤가스 업체들까지도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맞아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히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주 2024년엔 어땠고 지금은 그렇죠. 어떤지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AI 등장을 하면서 전기가 모자라, 전력이 모자라 이게 지금 주 테마였잖아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이제 막 2025년에 네.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이게 2024년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렇죠.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인프라 시장을 보고 있는 네. 이제 입장이지만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섹터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특히나 전력,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방어주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오를 땐 그만큼 못 가지만 대신 빠질 땐 좀 덜 빠져주고 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이게 작년부터 AI 테마가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들로 인한 수혜를 지금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이 전력 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뭐 과거부터 좀 계속 오르다가
이게 한 2010년부터 약간 멈춰선 것 같은 데이터가 찍히죠. 그러네요. 이게 네. 미국이 뭐 매크로가 성장을 안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뭔가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기기들 제품들의 효율도 좋아지고 아니면은 전력을 만들어서 송배전하는 과정에서의 뭐 손실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를 찍어보면은 저 점선 같은 그림들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한 10년 동안 안 움직이던 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뭐 문제가 없었죠. 이미 있던 발전소들 돌려가지고 그냥 전기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AI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네. 이제 발전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쏴주려면 또 망이 또 구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투자 어떤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저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력 인프라 투자를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굉장히 저 많이 들었던 거. 미국의 노후화된 이제 이 전력 뭐 다 바꿀 때가 됐다 인프라를 뭐 이런 것들도 한몫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선진국들 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찍 했다 보니까 이 인프라 망을 구축을 이제 일찍 한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자산이 어쨌든 간에 이 수명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교체할 시기가 더욱 빨라진 거기도 하고 약간 미국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전부 다 하고 있죠. 뭐 발전해가지고 송배전해서 판매하는 과정부터 보통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이제 워낙 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중요한 재화다 보니까.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이런 망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력 시장이 기본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 있고 전력망도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 뭔가 망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그냥 돈 땡겨서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어디서 땡겨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노후화된 뭐 인프라 전력망 문제가 막 미국에서 많이 언급을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그게 될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LA 산불 사태도 사실 지금 아직 원인이 규명한 단계에 있지만 과거에 캘리포니아 지역은 여러 번 산불 사태가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번은 이 노후화된 전력망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런 것들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망 투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재생에너지나 이런 발전원들이 들어올수록 망 투자는 더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가스,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다가 크게 하나 딱 지어놓고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막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지를 정할 때 뭐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이 아니라 발전량이 잘 나오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햇빛 많이 드는 곳, 네. 그 다음에 바람 많이 부는 곳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일단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높고 그리고 이거를 막 크게 하나 땅 지어가지고 연결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막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뭐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이제 망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발전량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네. 해가 많이 떠야 많이 나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또 망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딥시크하고 이걸 연결 지어 보면 그렇죠. 딥시크가 워낙에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용의 뭐 10분의 1 가격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우리 들인 것처럼 돈 많이 들이는 거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뭐, 의심이 들죠.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전력 수요 계속 늘어나고 망 깔아야 돼. 이 논리까지 이 딥시크가 훼손시키는 건가? 여기에는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사실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죠. 딥시크가 정말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가.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밝혀지는 단계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딱 이벤트가 터지고 뭐 한 20% 가까이 빠졌던 게 한 절반 정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 다만 정말 혹시나 이게 엄청난 거라서 정말 그 AI 투자를 지금까지 해온 게 의미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 정도까지 우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 딥시크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실적 발표를 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그 우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투자 지금 하던 거 계속 늘릴 거다. 거기에는 전력 인프라. 맞습니다. 이 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연간으로 쏟아붓는 캐펙스의 70-80%가 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향으로 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 비용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GPU를 넣고 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AI 향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캐펙스 60% 이상 늘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커버그 CEO가 실적 발표하는 와중에도 당연히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얘기를 한 게 딥시크 임팩트 관련해서는 우리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AI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막 투자를 늘려놓은 것들이 미래에는 뭔가 우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할 때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고 더 하겠다. 근데 이게 막 터진 일이잖아요. 딥시크 이슈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런데 뭐 다음 분기가 점점 넘어갈수록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서 점점 더 촘촘하게 시장을 보지 않을까요? 야, 그러겠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지난해에 요 테마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보는 이제 시장이면서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이거 너무 오르는데 지금 사도 되냐? 아니면은 이게 갑자기 꺾여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막 질문들을 주시면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캐펙스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들의 캐펙스가 결국엔 지금 이 테마를 다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이쪽 테마가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면 그건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캐펙스가 꺾이는 데서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1월에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뭔가 테마로 계속 방향이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캐펙스 관련된 언급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은 계속 하던 대로 우리 가겠다 이런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리고 그러면 또 좋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안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연구원님 말씀처럼 빅테크들 보면은 우리 캐펙스 투자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그 가이던스가 사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안심을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이 기업들 하기 앞서서 워낙은 이 테마로 수혜를 보는 영역들이 넓다 보니까 산업 먼저 말씀드리고 주 기업들 좋아요. 몇 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수가 늘어난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겠죠.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발전소를 막 이제 앞으로 지어서 거기서 전력을 땡겨 와야 될 텐데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아리백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뭐 클린 에너지로 조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에 지금 다들 가입을 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동시에 전력을 잡아먹는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네. 뭔가 약간 모순되는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이 한 지난 몇 년 동안 선택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한테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회사한테 앞으로 한 10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태양광 풍력 전력을 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들을 막 확보를 해놓는 움직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다 이걸로 땡기기도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네. 이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여기는 전력이 24시간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게 매치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러면은 무탄소인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이 나오는 원자력을 사자. 요게 이제 지난해 23년도 말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SMR. 네. 뭐 SMR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네. 같은 기업들, 비스트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엄청나게 가팔랐고 이게 미국 유틸리티 산업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자율 시장, 경쟁 시장인 데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이 기업들이 막 수익을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타 이런 기업들은 IPP라고 해서 독립발전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발전소만 들고 있으면서 전력수요 좋으니까 비싸게 팔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는 원자력 좋은 거 알겠다. 근데 가스를 더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마당에 지금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가동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력수가 더 늘어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당장 더 지어가지고 하기 늦은 거죠. 그다음 결국에는 뭘 더 해야 되냐? 가스 발전소를 더 지어서 돌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소 들고 있는 뭐 IPP 업체들, 원자력 발전소 들고 있는 IPP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오르고 있다. 네.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도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 땡기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스 발전소 3개를 더 짓는다라고 했거든요. 같이 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던 비즈니스가 아닌데 원래 원유 생산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소 들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까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스트림이 있으면 네. 이제 소비하는 뭐 정유화학 같은 다운스트림이 있고 그 사이에 옮겨주는 이제 파이프라인 업체들 같은 네. 미드스트림 산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생산량이 제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Q가 계속 늘어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AI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량이 는다, Q가 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또 굉장히 같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뭐 킨덤 오건 같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네. 아니면 이제 LNG 하는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내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LNG 프로젝트는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바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LNG 미국 LNG 시장 성장도 계속 간다. 그래서 뭐 셰니어 에너지 이런 기업들도 있죠. 예. 이게 전기가 쭉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를 여기다 이제 좀 대입을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네.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AI만 봐도 네. AI만 그렇죠. 얘기를 해도 뭐 스타게이트 있었죠, 딥시크 있었죠. 바로 한 이틀 전인가요? 한미일 삼자회동이라고 봐야죠. 삼각편대. 샘 알트먼, 이재용 회장, 네. 뭐 손정희 손정희까지. 회장까지. 네. 그리고 우리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고 수혜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어떤 그렇죠.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요. 신호로는 봐야겠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미 지금 전 세계 AI 시장 성장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보더라도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그림으로도 가져왔는데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생성형 AI, 뭐 챗GPT 이런 것들에 쏟아부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쏟아부은 돈이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고. 아, 네. 그래서 이런 입장,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저 뒤쪽에 좀 밀려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것 같고, 이런 AI 뭐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이런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AI 개발 경쟁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냥 기업들끼리 막 누가 더 돈 많이 써서 빨리 해 이렇게 됐다면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국가 간 경쟁, 지역 경쟁으로 맞아. 지금 번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그 삼각편대 이제 들어가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뭐 수혜를 조금 계속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네, 투자 규모를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미국에 비교해봤을 때는 네네네. 비슷한 금액이니까 예, 뭐 계속해서 이런 투자 쪽으로 가는 테마에 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예, 안심할 만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계속 가? 뭐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연구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맞아요. 이건 꼭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 그 데이터 센터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 말씀드린 게 뭐 전력 발전소 들고 있는 네. 기업들 아니면 뭐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맞아요. 뭐 기업들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부으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기기도 당연히 수혜 업종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그 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지만 동시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뭐 냉각 장치를 공급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당연히 전력망도 따라오니까 전력망을 건설해 주거나 이런 거 하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전력 기기 기업들도 좋지만 사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 인프라 건설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ENC 건설 기업이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AI 투자가 늘고 뭐 데이터 센터 늘고 전력망을 깔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진다라고 하니까 네. 이 전력망 건설해주는 업체들까지도 조금은 이제 움직임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딥시크가 진짜로 계속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나? 네.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할 때 딥시크의 개발 자체가 이미 뭐 챗 GPT라는 이런 큰 어떤 선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학습된 어떤 것들을 좀 쉽게 받아들였다 뭐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점점 제2, 제3, 제4의 딥시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환경이 같은데.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궁금한데요. 뭐 딥시크의 등장으로 뭐 그런 조그만 업체들에서도 훨씬 더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뭐 AI 모델 간의 경쟁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인프라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막 뭔가 각자 뭔가를 막 하겠다고 뛰어들수록 네. 사실 그만큼 더 뭐 관련된 장비 수요도 올라갈 것이고 전력수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수혜는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제 영역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뭐 모델 간의 경쟁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를 들면 우리 전기차 산업이 있을 때 테슬라가 있고 네. BYD가 있고 이럽니다. 근데 BYD가 굉장히 싸게 만들죠, 전기차를. 그렇죠. 뭐 퀄리티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한테 테슬라 살 거야, BYD 살 거라고 하면 테슬라 살 거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주위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 중국 제품이라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겠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인프라 산업 입장에서는 요 AI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계속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쿨지훈 부장님이 그러셨나요? AI의 민주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딥시크의 등장으로 정말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도 또 같이 성장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제가 그 투자자분들 상대로 이제 다니면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가 네. 있는데
AI가 요리라면 전력은 불이다. AI 요리의 익힘은 전력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면 이분하게 좀 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네. 나올 줄 알았어. 이 말은 AI라는 요리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 요리하려면 우린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어쨌든 간에 필요할 거고 요리가 늘어날수록 불은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뭐 나는 샐러드 먹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불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AI라는 거대한 웨이브 안에서도 뭐 칩, 뭐 맞춤형 칩, 뭐 전에 소프트웨어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걸 아우르는 건 인프라다, 망이다. 뭐 이런 불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늘. 명언 저희가 또 불과 요리에 또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또 2부 알차게 네. 채워주셨습니다. 정현우 책임연구원 여기서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모셔서 음. AI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네. 정리가 좀 필요해요. 정리가 그렇죠? 좀 필요하고 특강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끝나고 남아서 우리가 이제 자율학습도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불과 이 엄청난 이슈들이 던져진 게 한 열흘 뭐 보름 그 아니에요. 맞아요. AI 네. 너무 많은 빠른 음. 변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또 모셔서 정리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아침엔 투자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특집 진행하고 있잖아요. 인도 특집입니다.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네. 좀 뜨거웠고 맞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 쿨지훈 부장님하고 네. 우리 유튜버죠. 인도 전문 유튜버 강황맨님 알차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2월 14일 날 또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인도 투자 이제는 좀 접근하고 싶다. 그날 저희가 생생한 질문도 막 쏟아내 주세요. 우리 쿨준 부장님 괴롭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질문으로 좀 괴롭혀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브라질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이제 의견이셨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네. 반사조회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인도 얘기할 때도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도 또 어떤 투자 전략, 접근이 필요한지 그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2월 14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대, 코스닥도 0.7%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음. 전반적으로 뭐 카카오도 강하고요. 삼성전자도 오늘도 1% 가까운 그러네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선 가운데서는 한화오션이 5%대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1.6%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익 내는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